네,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가 급반등세로 마감됐습니다. 미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과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마감한 뉴욕 증시와 또 유럽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에 급반등하면서 전날의 폭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지옥에 떨어졌다 간신히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 폭락 하루 만에 급반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심각하게 큰 충격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19 사태에 맞서서 경기 부양 조치가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상승폭이 2배 이상 컸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33년 만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87년도 10월 블랙 먼데이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까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나온 것이죠.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잘 대처하고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 늘어나고 사망자 나타나고 이것이 결국은 정치 문제로 비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해서 지금 주정부에 5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 또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드라이브 스루 이거 도입하겠다. 일주일 전에는 우리랑 맞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고요. 이런 상황까지 미국은 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아졌고 유럽 증시도 지금 전날 1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다 떨어져 있다가 반등해서 올라왔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각국의 공격적인 부양책 그리고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한편에서는 경기 부양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주 정부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비상자금을 풀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번 비상사태 선포만으로도 불안한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조금 잠재울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세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상황이 경제 문제인데 결국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바라봐야 할 키포인트는 미국 대선입니다. 대선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든 이것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엔 별거 아니다라고 하다가 총력 대응으로 나섰어요. 이게 바로 이것 때문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위해서 500억 달러의 자금을 풀겠다. 재정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환자 치료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방 규제나 법률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겠다. 미국 사람들 병원 마음대로 못 갑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보험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트럼프가 바꿔놓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죠.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하겠다라고도 하고요. 에너지 시장 자원을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구매하겠다. 이건 뭔 얘기냐면 지금 원유 때문에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거 다 사드리겠다. 싸우지 마라. 시그널 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다급해졌다. 왜 다급해졌냐? 이게 증거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 아니냐. 여기서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비상사태 선언은 정부가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추가 자원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만큼 여력을 만든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상황이 상징적인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지금 또 유럽 상황을 살펴보자면 유럽 증시도 지금 밤사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보다 증가폭은 조금 적었지만 그런데 이탈리아 경우에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서 좀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요. 예, 사실은 더 급한 게 유럽 증시인데 반등이 미국보다 약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나갈 수 있을까? 계속 반등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EU가 지금 재정을 투입한다라고 합니다. 370억 유로. 우리 돈으로 50억 조금 넘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재정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EU라는 이 거대한 데서 겨우 사용하는 것이 50조 조금 넘는다? 이거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에서 계속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미국보다 유럽 쪽이 훨씬 더 불안한 상황이죠. 그런데 일단은 미국이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 내세우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유럽까지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다음 주에는 뭔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대폭적인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던데요. 예,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0.75% 대폭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미국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낸 거죠. 그래서 반등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자, 1년 이내에 단기 채권만 매입하고 그 정도의 돈만 찍어낸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뭐 최대 30년 만기 채권, 만기 국채, 뭐 회사채까지 그러니까 돈이란 돈은 다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반등을 이뤄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17일, 18일 연준의 그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0.75%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근데 예상할 때 이거 1%까지 갈 수도 있겠다. 왜냐? 지금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이 부분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뭐냐면 정치라는 거예요. 경제 정책인데 사실 정치 이야기거든요. 우리 대통령도 지금 사스나 메르스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미국 시장 역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뭐 지금 상황은 금융당국 관료들도 모두 다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이전의 사스나 메르스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특단의 대처를 내려라라고 이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하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그 금리를 크게 인하할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동결은 아니겠죠. 지금까지 경제정책 그 경제 관료들 욕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동결 안 했고 인하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전같이 0.25%는 아니고요. 저는 0.5% 이상으로 인하를 해야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초유의 동반 거래 정지 사태가 나왔습니다. 네. 뭐 사이드카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 모두가 발동된 거는 증시 개장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 건가요? 이게 그 증시를 비롯한 시장은요. 심장이 유리심장이에요.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조금만 뭐 하면 겁을 잔뜩 집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막 세계 증시가 막 폭락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 시장, 증시 시장이 심장이 막 깨질 수밖에 없어요. 막 겁먹고. 그래서 떨어진 건데 사실 그때 진정시키는 것이 서킷 브레이커고 사이드카 발동입니다. 그러니까 막 뭐랄까요, 막 흥분해 있고 막 겁먹고 막 할 때 진정해. 그러면 전력 차단하고 거래 중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카는 현물이 아닌 선물일 경우에 변동폭이 5% 넘는 상태. 이것이 1분 이상 진행될 때는 이것이 진정해라라고 해서 거래 중지를 하는 거고요.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그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이 똑같이 일정 정도의 조건이 이렇게 막 급반등, 급폭락하게 될 경우에 거래 중지하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이 코스닥은 서킷 브레이커가 종종 걸렸었어요. 그런데 코스피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발동이 되는 경우는 사상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코스피가 직전에 마이너스 8%가 폭락한 것이 2001년 9.11 테러 때 전 세계적으로 놀란 상황에서 그때 있었으니까 지금 한 19년 만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나마 좀 나아진 것은요. 대통령이 긴급주재 회의를 했었죠. 그것이 시장에 반영이 됐고 또 연기금이 대거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버텨줬고, 그러면 방금 저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공매도 6개월 금지, 자사주 매입 뭐 등등의 조치가 나오면서 이 놀랬던 심장이 그나마 좀 진정이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이 진짜 아까운 것이 작년 12월 말에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다가 이게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면서 정말 투자와 내수 심리가 확 줄어든 거거든요. 그거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증시 폭락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논란이 많이 됐는데 이 공매도라는 게 주가가 떨어질 때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를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증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개미 투자자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데 공매도를 하려면 정보가 빨라야 돼요. 어떤 주식이 떨어질 거라는 걸 미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자기가 없어요. 대동강물 파는 봉이 김선대라고 똑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요. 그리고 팝니다. 팔고 예를 들어 50만 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죠. 40만 원으로 떨어지는데 10만 원 차익을 나중에 다시 갚으면서 10만 원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정보가 빠르고 거대한 세력이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공매도 세력이 이렇게 자꾸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이익을 보니까 주가 떨어질 때 손해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개미들이거든요. 제가 방송 나와서 공매도 얘기한다니까 제발 좀 금지시키라고 좀 요청을 해라.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매도 관련 조치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건 지정 요건 완화 정도. 뭐 작은 건 공매도가 중지가 되지만 큰 건 건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어제서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개월 한정으로 공매도 금지령을 나왔고 시장 상황 보아가면서 연장까지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는 안 했어요. 많은 개미들 피눈물 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매도 금지를 함으로 말미암아 금융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줬고요. 추가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증시가 아무래도 커다란 작전 세력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정화해야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일단 월요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가 금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경제적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장들이 이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제 공론화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금융당국의 또 경제 관료들은 극구 반대를 하고 있죠.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 지금 당장, 그러니까 저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구호성금, 구호소득 이 정도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바꾸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테이블도 받지 못한 대구 경북의 소상공인들 생각하면은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1세기 밥을 굶습니까?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구호성금, 현금으로 지금 당장 바꾸는 아이들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이거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다. 정치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금융위에서 양적 완화 얘기하고 돈 풀어서 금융 지원한다고 했는데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 뭐 얘기하면서 가가지고 돈 좀 주세요라고 하면 당신 신용 안 되니까 돈 못 빌려드려요 라고 이야기해요. 빌려주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당장 소상공인들 지금 문 닫거든요. 문 닫고 다 망하고 나서 나중에 돈 빌려드릴게요, 돈 드릴게요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장들이 재정부 관료들보다 몰라가지고 더 무식해서 현금 지원, 직접 지원하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현장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지금 특히 권영진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그리고 대통령이 제발 좀 지금 상황은 사스와 메르스와 다르다. 특단의 대책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대통령 말 좀 들으십시오. 경제 관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권력이 바뀌지만 관료 권력은 여전히 권력 바뀌어도 그대로 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민들 위해서 좀 제발 좀 이렇게 좀 말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로나19 극복 추경안은 오는 17일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총 11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일단 13세 미만 아이들은 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뭐 아까 직접 지원 말씀도 해주셨는데 추경 지원 대상에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지금 상황 보니까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4개월간 그러니까 양육지원금 명목으로 월 10만 원씩, 그러니까 총 4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초 추경안에 1조 539억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일단 7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지급하는 것 외에도 아동수당 수령자 263만 명에게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야기는요. 이거 외에 2차 추경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당정청 같이 이렇게 공감을 이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1조 7천억 원 정도는 부족하다. 더 증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6조 3천억에서 7천억 얘기합니다. 그러면 18조 정도 돼요. 그러면 18조 원 됐으면 어제 연합뉴스에 이호순 경제수석이 출연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추경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18조 원 정도 증액하고 하게 된다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재난 구호성금 같은 거 쉽게 할 수 있는 기초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방금 질문하셨던 내용, 그 추경 지원에 이런 아동들 양육수당 외에도 더 2차, 3차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국제유가도 하락을 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값이 7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출근하면서 보니까 지금 뭐 휘발유 값이 1,400원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당분간 하락세 계속될 거라고 내다보세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막 정복해가지고 다 괴롭히고 있는데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원유 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미국의 그 대통령이 개입해서 싸우지 마, 전략 비축유 다 가져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략 비축유 매입하겠다는 미국의 전략과 그 사우디와 러시아가 헤게모니를 주겠다는 것이 싸우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불확실성이 더 커지겠고 그러면서 아마 이 1,400원, 우리나라에서는 1,400원대, 당분간 아마도 이 코로나19가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지금 그림 보시다시피 국제유가 추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당분간은 진행되지 않을까. 갑자기 V자 반등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부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서 우리 경제 그리고 증시에도 하루빨리 봄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내용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